안녕하십니까. 김농구의 전국진단 5월 2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제2요구안을 제가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10 총선 참패의 첫 거부권 행사이자 대통령 취임 후에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이 거부권을 두고서 여야 간에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될 이유, 최상병 특검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검찰권은 상권 분립 중 행정부 권력에 속하죠. 그렇지만 이 상권 분립 내에서도 중대 사항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권 분립하에서 이 소추권은 이 상권 분립의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게 특검을 둬서 소추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것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고, 두 번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특검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고, 세 번째가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변호배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게 공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강력하게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최상병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사익을 위한 권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에서는 미국도 대통령제라서 특검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11번, 루스벨트 대통령은 3선을 했죠. 635건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년 동안에 5번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1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론이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70% 이상이 70% 정도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이 최상병 수사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을 풀어가지고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비판이 비등하니까 또 이렇게 무슨 회의다 해서 이 고국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내서 다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도 하고 결국 사퇴했죠. 호주의 상원의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국제적인 망신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최상병 특검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그 전방에서 군대 생활에서 병장으로 제대했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병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이 그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부대 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때는 대체로 보면은 그 지휘관들, 예를 들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나아가면은 군단장, 군사령까지 문책되는 걸 갖다가 봐왔습니다. 그만큼 군의 이 지휘계통은 아주 엄격하다는 이야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군의 이 원리상 그런 부분에는 인사조치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것을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이튿날 이 장관이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 바로 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밝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다.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한 총선 민심 역행이다. 총선 민심은 최상병 특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당 득표율에서 5.4%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67%라고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가 되면은 사단장 등이 지휘관이 책임지는 부분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가로울 때입니까? 진작에 최상병 수사를 갖다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을 갖다가 그 다음 경찰에서 이제 군사법이 바뀌어서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이 민간에 넘어가서 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게끔 놔두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그 경로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하게 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구체적인 물증은 나온 바 없습니다. 전화통화 기록이 있다 등등이지. 그런데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옛날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할 때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을 되돌려주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정적 총선 미심을 갖다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받아 안으려고 했던 대통령이 이번 최상병 특검에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이제 총선 민심과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하고는 달라지는 거 아닌가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날
재의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결되면은 아마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이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거부권 남용을 단호하게 해결하겠다. 윤 정권하고 싸워달라는 민심과 당심을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권은 192석이죠. 전체 야권이.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 7개 정당이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 범야권 7개 정당은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7개 정당 중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랑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행사를 끝나고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본때를 보이겠다. 그래서 야 7당은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애투쟁을 실시하겠다. 그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랬습니다. 어째 이 부분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흘러가는 과정과 데자뷰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또다시 그런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광화문에 그때도 처음에는 2천 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 하다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100만이 됐습니다. 그 민심에서는 여의도 국회에 여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은 수사가 먼저라면서 여야 합의 없고 불공정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권 악용이다. 절대 다수 정당의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단속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5명,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295명이 아마 투표에 다 참여한다고 본다면은 197표가 필요합니다. 197명의 의원표가, 찬성표가 필요한 거죠. 현재 야당은 180석입니다. 그러면 17표, 여당에서 17표가 이탈되면은 재결이 찬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갖다가 이 국힘 지도부는 단속을 하고 있죠. 현재로 보면은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유의동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찬성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독소조항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벌어지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와 야 7당의 공조석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장애 집회가 실제 찬성을 원하는 67%의 민심과 같이 불붙어 버리면 향후 전국 추이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제 생각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협상을 하는 것이 모양이 제일 좋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 영수회담 이후에 세월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당이 세월호 특검법의 몇몇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묘책을 내가지고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대통령과의 종속적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총선 참패에 의해서 보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제에서 현재 보면은 ARS에서 30% 초반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 20%대 중반입니다. 현재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대로 떨어지고 ARS에서 전화 면접에서 20%대가 흔들리게 되면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은 레임덕이 아니라 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누구보다도 지켜봤고 속속들이 아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힘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 새누리당입니까? 그 당에서는 어느덧 박근혜 이후의 대안을 찾았고 그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안으로 뒤에 당 안팎에서 모여졌다가 결국은 그게 반기문 의원이 낙마하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처참한 괴멸 상태를 겪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보수 정당에는 이른바 개혁 소장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연대, 수요 모임, 민본 21 다양한 이름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개혁 소장파들이 있어서 대통령과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했죠. 이상덕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갖다가 정계 은퇴를 요구하다가 정두원 또 같이 해서 55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받고 이 문제가 흘러갔고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2008년 총선을 이명박 당시에 그 한나라당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그 위에 개혁 소장파가 사라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갔지 않나 하는 분석을 최근에 차재원 교수가 우리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의 첫 목회, 첫 번째 목요일 날 만나자 하는 첫 목회가 있습니다. 국힘에서 이번에 수도권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민심과 맞닥뜨리고 대부분 낙선자들이죠. 낙선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아마 김재섭 의원이 유일하게 아마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개혁 소장파들은 김재섭 의원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내에서 소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또 제언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제언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결자이지 차원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했어야 한다. 이 민심을 거부하는 길을 걸음으로써 국정 운영과 보수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그 나락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대통령 지지 이번 주에 갤럽 조사가 나온다면 갤럽 조사를 유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정치적인 협상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힘은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서 여야의 획기적인 협상을 통해서 수용해서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당이 달라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당과 이 야당과 협상해서 세월호 특검법처럼 같이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고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서는 길로 봅니다. 지금 국힘은 7월 말 정도 이 전당대회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민주당보다는 한 달 앞서 한답니다. 현재 한동훈,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들이 각축을 벌이지 않나.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분석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당심을 얻고 당대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당심 100%에서 바꾼다 그러죠. 일단 20% 이상은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많은 이 젊은 의원들과 이렇게 개혁적인 분들은 최소한 5대5 돼야 된다. 안철수 의원도 저희 인터뷰에서 민심과 당신과 민심이 5대5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으로 30% 되든 20%가 되든 50%가 되든 민심과 함께하는 당대표만이 당을 살릴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당대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당에서 받아 안도록 기치를 내걸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가능한 명분도 바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퇴했는데 다시 국민들한테 나서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반성문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웨이 길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전체 민심을 얻고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격돌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22대 국회 전에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해서 이제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 그게 28일 날 제 의결로 일단락 될지 아니면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최상병 특검법으로 그리고 이제는 8명 국힘의 8명만 찬성으로 바뀌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또다시 대통령한테 갖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8명의 어떤 찬성으로 돌아서 최상병 특검법이 되느냐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최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론 70%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하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럼 수용을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국힘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실 국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야당의 양보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정치적 협상으로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해야만이 그 길만이 저는 윤 대통령과 국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국힘이 야당과 정치 협상으로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